자, 안녕하세요. 1월이 수련논술 강사 김판수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 논술을 접하거나 아니면 좀 준비하거나 아니면 예비 고3인 친구들을 위해서 자, 시기별로 수련논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하도록 하기에 앞서서 자, 수련논술이 필요한 친구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내신이 저조해서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지원이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수능 과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수학 등급이 양호한 친구, 하지만 절대 기준은 없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올해 수학 5등급으로 성신여대에 합격한 친구의 성적표랑 합격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수능 5등급이었죠. 자, 이것을 봤을 때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4등급도 5등급도 수리논술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자, 작년에 논술 원서를 전략적으로 쓰지 못해서 실패를 맛본 우리 N수생들. 자,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매 시험마다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리논술을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이 시즌부터 2월까지는 자, 일단 수리논술의 가장 기초적인 과목 공통수학과 수학원, 수학2 총정리를 하면서 서술 방법과 방향 등을 우리 피드백하고 점검받는 시기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답안 작성할 때의 주의점,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서술 지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식 전개는 얼마만큼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호, 그래프, 그림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익히는 시기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게 많이 몸에 배일 것인데 그런 직관적 해결도 중요한 요소지만 자, 특히 수리논술은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증명문제라든지 계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써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하자면 자, 이 시즌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수리논술이 처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 특히 서술력에 집중을 해서 1대1로 지도를 받고 참석받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서 자, 3월부터 6월 모의고사 직전까지는 자, 여러분들이 미적분에다가 집중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자, 수능 미적분 개념 정리를 같이 하면서 수리논술의 미적분의 빈출 문제들을 접해보고 다양한 형태의 계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계산하는 과정의 공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특히 자, 여기에서 이 시즌에서 계산 전개 과정에서 오류들이 많이 발견되는 시기인데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추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계산 능력을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능 미적분이 1회독에서 2회독이 끝난 친구들은 자, 지금부터 3월부터는 기하 확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씩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이 시기에서는 수리논술의 핵심이 가장 미적분이기 때문에 자, 미적분의 정확한 계산 과정과 서술 연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부터 9월 모의고사 직전까지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기하확통을 포함한 대학을 지원한 친구들은 기하확통의 개념과 예제를 반드시 풀어본 다음 그 정의와 정의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미적분 기하확통이 총체적으로 달려있는 기출문제라든지 모의문제를 통해서 답안 작성하고 분석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기하확통을 포함하지 않고 미적분까지 출제하는 대학을 지원한 친구들은 공통서부터 미적분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한 다음 자신의 실력을 빨리 파악하고 내가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던 미적분의 기본 개념과 문제들을 풀어본 친구들은 지금부터는 미적분의 심화 이론, 그리고 복잡한 계산 문제들을 다뤄보는 시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평균값정과 관련되어 있는 증명문제라든지 아니면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9월 모의고사 직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논술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이고 그 다음 논술 실력과 그리고 내신, 최저 기준들을 종합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학과,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9월 모의고사 이후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부터는
자, 수능 직전까지, 수능 직전, 그리고 수능 3일 뒤에 보는 대학에 대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의 흐름을 빨리 체화하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원대학의 출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반드시 분석하고 그 다음 각 학교마다 채점 기준표가 있는데 이 채점 기준표에 맞게끔 답안 작성 마무리하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약술형 준비를 고려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기가 수학 등급의 편차가 좀 심하다는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가 아니라 여름방학부터 준비하기를 바라고 내가 수학 등급이 안정적으로 2, 3등급대가 나온다라는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능 이후에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가채점을 통해서 자신의 정확한 최저 기준이 되는 학교를 빨리 선정을 한 다음 그 학교의 기출과 예상 문제를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특히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답안 작성을 담당 선생님께 1대1로 피드백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각 시기별로 맞는 학습 방법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수리논술 시작 시기는 일단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냐하면 수리논술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가 빨리 시험에 적응하고 누가 빨리 실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빨리 판단을 하고 수리논술을 빨리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계획표를 빨리 세워 논술도 함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리논술의 합격과 불합격은 원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쓰는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리논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내년도에 있을 수리논술 전형에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수리논술 시기별로 공부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리논술 강사 김판수였습니다.